완벽한 어머니에 가면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과거, 딸의 결혼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50세의 설이는 강남에 거주하며 완벽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경계심이 숨어 있습니다. 20년 전 국정원 특수요원이었던 그녀는 딸 하영의 임신을 계기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왔죠. 남편과 사별한 후 오직 딸만을 위해 존재해온 설인에게 유일한 목표는 하영의 완벽한 결혼식과 평온한 일상의 지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아파트 앞에 주차된 검은 세단을 보며 그녀는 과거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강남의 초가을 아침, 햇살이 고급 아파트 거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설인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50세의 설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죠. 완벽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품격 있는 베이지색 재킷까지 겉으로 보기엔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세련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딸 하영의 임신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때부터 설이는 평범한 어머니로만 살아왔죠. 엄마, 오늘 정말 완벽한 날씨네요. 하영이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26살의 하영은 어머니를 닮아 단정하면서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이라는 설렘이 얼굴 전체에 스며 있었죠. 그러게 정말 좋은 날씨구나. 설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준서는 어떠니? 긴장은 안 하고 있고? 완전 긴장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전화해서 혹시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설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위가 될 준서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무엇보다 하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였죠. 하지만 준서의 아버지 차우혁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설인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일이지만 설인의 본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설인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2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은 화사한 꽃장식과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인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신부 어머니로서의 품격을 한껏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설인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영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 하객 중 한 분이 인사를 건네자 설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장 한편에서는 신랑 측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설인의 시선은 자꾸만 신랑 아버지 차우혁 주변의 낯선 인물들에게 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남성들이 몇 명 눈에 띄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할 때였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설인은 하영이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20여 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갑자기 식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당당하게 식장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시선은 곧바로 차우혁에게 향했어요. 차우혁 씨, 오랜만입니다. 선두에 서 있던 남성이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의 직감이 순간적으로 예민해졌어요. 그 남성의 걸음걸이, 시선 처리, 그리고 동료들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훈련받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차우혁의 아내 예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지만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입니다. 차우혁 씨와 오래된 일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진우라는 남성의 태도와 분위기에서 뭔가 훨씬 심각한 일의 냄새가 났거든요.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하영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차우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우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차우혁 씨는 국정원에서 일하셨죠. 그리고 70억 원과 함께 중요한 기밀 정보를 들고 사라지셨습니다. 식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하영은 준서의 팔을 붙잡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기밀정보, 그리고 실종,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우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하려 했지만 강진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맡았던 프로젝트, 그림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 말이에요. 서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림자라는 코드명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것은 국정원 내부의 극비 작전이었고 자신도 일부 관련되어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엄마,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린을 불렀지만 서린은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강진우와 그의 동료들의 움직임, 식장 출입구의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딸과 사위의 안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아이들이 놀라고 있잖아요. 강진우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어내려는 듯한 시선을 느낀 서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20년간 숨겨온 경계심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우혁 씨가 계속 연락을 피하시니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강진우가 예의 바른 듯 하면서도 위협적인 어조로 답했어요. 서린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당황해하고 있었고 웨딩 플래너와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죠. 서린이 침착하게 말하자 강진우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분명 더 큰 혼란을 예상했었을 텐데 서린의 차분한 대응이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영아, 준서야. 잠시 브라이덜 룸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 서린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엄마 하지만. 하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하려 했지만 서린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어요. 괜찮다, 엄마를 믿어. 그 순간 서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절대적인 확신이었어요. 하영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 한쪽의 작은 회의실에서 강진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차우혁 씨, 2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과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차우혁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뭐죠? 강진우가 몇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20년 전 국정원 건물 앞에서 찍힌 차우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서리는 조용히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자신의 뒷모습도 흐릿하게 보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오신 건가요? 강진우가 서린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어요. 블랙쉴드라는 보안 회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죠. 블랙쉴드. 서린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였지만 강진우의 태도와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 단순한 민간 보안업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와서 추궁하시는 거죠?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강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혹시 그때 국정원에서 일하셨던 분 아닌가요? 서린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지만 얼굴에는 전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간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온 연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국정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서린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의 시선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강진우가 말했지만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때 차우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 결혼식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물론 축하받을 일이죠. 강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매우 조급해하고 있거든요. 서리는 고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블랙쉴드가 단순히 차우혁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20년 전 그 사건에 연루된 더 큰 세력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강진우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불쾌한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차우혁은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 났어. 서리는 조용히 차우혁을 관찰했어요. 그의 반응을 보니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할 시간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영과 준서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식을 계속 진행하죠.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다시 식장으로 돌아간 서린은 하객들을 안심시키며 결혼식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영과 준서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서리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미정, 태희.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죠. 이틀 후 서울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4명의 중년 여성과 남성이 만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창 모임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예리함이 살아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서리나. 도윤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때 폭발물 전문가였던 그는 지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연락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미정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과거 정보 분석 전문가였던 그녀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태희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감시와 추적이 전문이었던 그녀의 습관은 여전했어요. 일단 깨끗해.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아. 서리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진우와 블랙쉴드, 그리고 차우혁에 대한 의혹까지.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블랙쉴드. 미정이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검색해 볼게. 몇 분 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해. 공식적인 회사 정보가 거의 없어. 대표가 강진우라는 것 빼고는 직원 수, 매출, 아무것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겠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봐주는 회사 말이야. 태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설이나 차우혁이 정말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해?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반응을 보면 아예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우선 차우혁부터 제대로 조사해 봐야겠네. 미정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내가 옛날 루트를 써볼게.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설이나 정말 괜찮은 거야? 이제 와서 이런 일에 다시 휘말리는 게 말이야. 하영이 생각도 해야 하고, 그래서 더 해결해야 해. 설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강진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가족을 괴롭힐 거야. 딸아이 신혼생활까지 망칠 수는 없어.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예전처럼 해보자. 각자 맡은 부분을 조사해서 사흘 후에 다시 만나는 거로 하자. 네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미정은 차우혁의 과거 기록을, 도윤은 블랙쉴드의 실체를, 태희는 강진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설이는 차우혁의 아내 예진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같은 카페에서 만난 네 사람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각자 수집한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먼저 차우혁에 대한 정보부터 말할게. 미정이 태블릿을 꺼내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확실히 국정원에서 일했어. 그리고 프로젝트 그림자에도 참여했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돈을 훔쳐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설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차우혁은 내부 고발자였어. 당시 국정원 고위층의 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폭로하려다가 위험해져서 잠적한 거야. 70억은 그 비리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었어. 도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쉴드는 정말 문제가 있는 조직이야. 겉으로는 보안업체지만 실제로는 재벌들과 정치인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곳이야. 강진우는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지금은 그들의 최고 경영자야. 태희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 봐. 강진우가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이야. 사진 속에는 강진우와 함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고급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이 그 얼굴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 사람, 김한수 아냐? 설인이 사진 속 한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조사했던 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 맞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어. 그리고 차우혁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바로 김한수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한수는 20년 동안 차우혁을 찾아 헤맸고 최근에 와서야 그의 행방을 파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블랙쉴드를 통해 차우혁을 압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태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차우혁 아내 예진을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설이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진 씨가 모든 걸 털어놨어. 차우혁은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어. 20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거야.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설인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강진우와 김한수를 끝장내야 해. 그들이 계속 살아있는 한 우리 가족은 안전할 수 없어. 그리고 차우혁도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하고. 좋아. 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작전을 짜보자.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는 거야.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컨벤션 센터에서 김한수 그룹의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인과 동료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강진우는 김한수 옆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벌써 사흘 전부터 설인 팀이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타겟 확인. 김한수와 강진우 모두 현장에 있어. 태희가 이어폰으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직원으로 변장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호텔 지하의 통신실에서 모든 전자장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완료. 언제든지 녹음과 영상을 송출할 수 있어. 도윤은 비상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설이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참석한 귀부인으로 위장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설인이 김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한수는 설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설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우혁 씨의 가족입니다. 그 순간 김한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근처에 있던 강진우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하지만 설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일들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설인이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우혁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말이에요. 강진우가 설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미정이 준비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20년 전 김한수의 비리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녹음된 대화 내용들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김한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석한 언론인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거든요. 강진우는 설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도윤이 나타나 그를 제압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진우. 아직도 더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혼란 속에서 설인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20년 전부터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부정부패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폭로하려던 한 공무원이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특수부가 현장에 도착했고 미리 준비된 증거들과 함께 김한수와 강진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대형 스캔들로 번져나갔어요. 며칠 후 설인은 예진과 함께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차우혁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어요. 출국장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모습의 차우혁이 나타났을 때 예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달 후 다시 열린 하영과 준서의 작은 결혼 피로연에서 설이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화로운 자리였어요. 차우혁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어느 저녁, 설이는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을 향해 나아간 증거였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